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업사이클이 맞습니다. 예전보다 납기가 낮아진 거 외에 업사이클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주가의 선행성으로 보면 올해는 시장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주가 상승률은 50%에서 80% 사이 정도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한. 이익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그동안 보여드릴 않던 근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요. 네.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배경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 오랜만에 네. 뵙지만 매달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 출연했던 방송을 좀 봤거든요. 그때 네. 화학 섹터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네, 예. 화학은 일단은 관세가 없다. 네. 그래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제 무역 전쟁에서 일단 벗어나 있는 섹터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네. 화학 섹터에 알래스카 같은 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 이후로 그대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 주가를 보면 왠지 그게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제 한 18년 정도 해왔고 네. 네. 우리나라 국내 정유사에서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결국 애널리스트는 근거로 얘기해야 되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계속 짚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근거를 왜 자꾸 우리 주장이 맞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석유화학 경기는 업사이클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예전에 이런 업사이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였어요. 네. 10에서 20% 사이에 있었다면 네. 지금의 OP 마진율은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보다는 높이가 낮아졌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다시 봄이 오고 그것이 조금 예전보다 높이가 낮아진 거 외에 업사이클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주가의 선행성으로 보면 올해는 시장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보여드릴 않던 근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요. 네.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요 화면을 보시면 이건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요.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독자분들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화학은 중국이 모든 것의 키입니다. 가장 많은 생산량과 재고를 갖고 있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중국의 화학 제품의 재고 증감률은 요 진한 청록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엷은 청록색은 후아웨이나 샤오미 같은 PC, 휴대폰 재고 증감률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월별로, 분기별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네. 그 재고 자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재고 자산이 늘었냐 줄었냐를 갖고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재고 증감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재고가 줄 수도 있지만 가격이 하락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PQ를 잘 논의하면 되는데 저는 월별로 가격을 아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작년 1월부터 사실은 화학 재고가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 이거는 사실은 Q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프라이스가 약간 늘어난 것도 있어요. 유가가 강세였기 때문에. 근데 작년 9월 이후로 중국의 화학 재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9월 이후로 화학 제품 가격이 빠졌냐? 그러진 않아요. 작년 9월 대비해서 지금 3월까지 화학 제품, 뭐 에틸렌이라든가 PEPP 가격은 절대 가격은 그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화학 재고의 Q가 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산도 했을 거고 네. 워낙 업황이 안 좋으니까 가동률을 줄였을 거고 그때 있던 재고를 내보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목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열번 학생인 중국의 샤오미나 후아웨이가 만드는 휴대폰의 PC 재고 증감률은 늘어나겠죠. 그럼 이걸 보고 재고가 늘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중국의 경기가 좋았던 2020년, 21년 시점에는 훨씬 높은 재고 증감률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경기 부양 때문에. 상식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마이너스 된 적은 없거든요. 전년 대비에. 1원이라도 오르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가격 효과와 Q가 둘 다 늘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하반기 때 요 열반 한색이 조금 더 위로 가겠죠. 왜요? 소비를 할 거니까요.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PC에 겉에 테두리는 합성 수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비 때문에 화학 재고 증감률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견험적으로 우리가 화학 경기가 제일 좋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때가 코로나 직후 2020년, 21년. 이때 사실은 재고가 상당히 모자랐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왜 좋았냐면 다 갑자기 격리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PC나 TV가 많이 수요가 필요했었고
근데 플라스틱은 없었고 그러면서 급등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5, 1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15, 16년도 불황 이후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 값이 재고가 왜 늘까요? 가동률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화학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호황기였던 거죠. 2020년 이렇게 호황기. 근데 지금은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알 수 있는 시즌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화학의 어떤 수요에 제일 중요한 건 건설이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나 휴대폰 같은 내구재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옷이에요, 옷. 아, 사실 요즘 봄이 좀 추웠다가 최근에 꽃들이 네. 피고 있지만 보시면 이 화학 제품 재고 중간율과 의류. 중국의 완성 의류 재고 중간율을 보시면 완성 의류도 사실은 작년 2023년 말 24년 초까지는 중국 경기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겁니다. 네. 옷 가격이 마이너스 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아마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거는 생산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중국도 이제 작년부터 의류 재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지만 의류 재고를 늘리고 있죠. 이 얘기는 하반기에 의류 재고를 더 생산을 늘릴수록 PTA나 아니면 PX 같은 네. 화학 제품이 소비가 될 거고 그러면 화학의 어떤 재고는 조금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국 업체들의 의류 재고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의류가 좀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전망으로 재고를 늘리고 있다. 계절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서 지금 원래 화학이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화학이 예전보다 업사이클인데 왜 수익률은 예전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 보냐면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화학 경기를 살리는 건 부동산 경기입니다. 네. 냉정하게 부동산을 해서 파이프라든가 PVC, 창틀, ABS 수요가 확실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아마 그 방송에도 네. 나왔을 건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 네.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의 어떤 취약성, 그다음에 신용 등급의 이슈 때문에 헝다 이후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다시 예전처럼 활황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있고 네. 그게 있었으면 화학 경기가 훨씬 빨리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안타깝게도 아니고 하지만 자동차라든가 PC라든가 의류 재고의 재고 순간이 올라오면서 중국의 화학 제품 재고는 다시 줄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의 타이트는 하반기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그래프를 좀 꼭 보여두고 싶은데 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화학에서 중요한 에틸렌이라는 제품이 화학의 가장 네. 중요한 제품이고요. 그 제품의 그 글로벌 증설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단위는 100만 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는 1000만 톤 넘게 증설이 됐고 2020년도 1000만 톤 넘게 증설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시니까 독자들을 설명드리면 증설은 증설인데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틸렌 수요가 글로벌 GDP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GDP가 3% 증가하면 네. 3.5%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얇은 점선이 수요의 밴드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400만 톤 정도밖에 수요가 안 일어나고 경기가 좋으면 800만 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수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증설은 200만 톤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화학 경기가 네. 왜 안 됐을까요? 누적 증설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22년 이때 증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증설이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에 네. 23년, 24년 증설이 자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증설 물량이 없었지만 누적 증설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나 일부 의견들은 대신 올해 증설이 많네요. 네. 내년도 많고 그러면 이제 업사이클이 없겠네요 주장하시는 거죠. 아, 근데 죄송하지만 25년, 26년 증설은 27년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26년까지는 업사이클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아. 이 근거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똑같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아까처럼 글로벌 에틸렌 증설, 앞서 네. 봤던 증설이고 이 라인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5개 화학 기업의 네. OP 마진율을 구해본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이 증설이 많았으면 업황이 안 좋았어야 네. 되죠. 근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 업황이 제일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이번 14%까지 올라갔던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19년은 증설이 없으니까 업황이 더 좋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업황은 더 안 좋아서 영업이익 6%까지 빠지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17년 증설이 많았으니까. 근데 거꾸로도 맞죠. 21년, 22년 증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P 마진이 좋다가 결국 이 마진율이 계속 하락해서 불황으로 된 이유는 지난 3년간 증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5년, 26년은 증설에 상관없이
OP 마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년의 증설에 부담을 갖지 말고 네. 과거 증설이 오히려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올해 하반기 경기 부양책의 강도나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트럼프와 중국이 더 격해질수록 중국은 내수 경기 부양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경제학으로 배웠던 GDP라는 게 소비와 기업 투자와 네, 순수출과 순수출. 정부 지출인데 네. 정부 지출은 이제 힘이 없을 거고요. 민간 소비가 훨씬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사이클 국면에서 화학은 조금 더 좋아지는 국면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여주신 OP 그 마진 차트를 보면은 과거 2017년도랑 그다음에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올라오는 그 레벨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예. 이거는 좀 더 약간 시니컬하게 해석하자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화학업체들 주가 업사이드 이전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 냉정히 않을까라는 보면 우리가 이제 있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2010년도에 차화 정유라는 단어가 네. 있었고요. 네. 자동차 화학 정유가 시장을 이끄던 주도주였고요. 그때는 리만 브러스 직후의 주가 대비해서 2015년까지 거의 5배씩 상승했다 보시면 됩니다. 5배, 6배, 500%, 600% 상승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국면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주가 상승률은 50%에서 80% 사이 정도일 것이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한 근데 하네요. 저는 화학이 이익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네. 이익이 적자였다가 돌아서면 또 사실은 흑자로 크게 돌아서기도 하니까 네. 이런 정도의 상승률은 갖고 있고 YTD로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학 경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네. 덕분에 향후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업사이클이 맞다라는 말씀이셨고 부동산 그렇지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될 거고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과거 많았던 공급 과잉이 시차적으로 해소된다는 거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증설이 200만 톤에 불과했는데 네. 에틸렌 수요는 최소 400만 톤과 800만 톤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맞아가기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힌트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잘 네. 아실 거예요. 지금 유가가 WTI 기준에서 한 68불 정도 맞아요. 하는데 네. 작년 이맘때 유가 휘발유였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유가가 70불이 좀 네,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보다 화학 제품 가격은 어떨까요? 원래 유가가 빠지면 화학 제품 가격도 동일하게 떨어져요. 빠져야 되는데 화학 제품 가격은 작년보다 더 높거나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아. 원재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공급 과잉인데 그럼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건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해 주거든요. 뭔가 마진도 더 수급이 좋아진다는 조금씩은 거죠.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정유 쪽, 유가 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일단 2025년 보시는 평균 유가 가격을 한 67불 정도로 네, 보셨던 예, 것 같고 지금 그 가격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 2, 3불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 올해 평균 유가를 67불로 본 거잖아요. 네. 그럼 1월, 2월까지 70불이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올해 평균 67불이 되려면 하반기 65불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유가를 봤던 이유는 네. 그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자 렌트비가 가장 중요할 거고 거주비로 네. 그다음 그로서리라고 하는 식료품 가격이 중요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오일 가격이에요. 네. 가솔린과 가스 가격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뭐 훨씬 더 낮춰주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 결국 관세를 한다는 거는 자동차나 수입하는 물건들을 제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는 이제 미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좀만 참으면 네. 된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펌핑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유가는 당연히 조금 하락하는 게 맞고요.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그 좋은 뉴스고 네. 소비자한테도 좋은 뉴스니까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정유업종에는 조금 부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정제 마진이라는 게 네. 당연히 오늘 제품가와 오늘 유가를 보는 게 맞지만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여수에 정유사가 있는데 그 울산과 여수에 만든 오늘 제품 만든 휘발유는 언제적 원재료로 투입했을까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30일이 걸리거든요, 배로. 네.
배로 30일이 일단 걸리고 저장했다가 투입하니까 적어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2달 정도로.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유가가 조금씩 하락한다는 거는 시차적으로 고원가가 투입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면 저원가가 투입되는 거지만 레깅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시차 효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달 전은 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원가는 투입되는데 제품 가격은 좀 약세인 지금 유가로 반영되니까 네. 정제 마진이 조금씩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이 68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2달 뒤에 반영이 그쵸.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유가가 65불이니까 네. 휘발유가 거기에 맞게끔 책정되는데 네. 원가 투입은 한 달 반 정도 들어오니까 아, 마진. 그거를 이제 영레깅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잠깐 갖고 왔지만 최근에 정제 마진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네. 네. 그 여기서 보시면 스팟 마진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통 정제 마진은 당연히 시차 효과를 반영해서 마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도 보고 싶어요. 그거 모르겠고 오늘 뉴욕에서 유가가 1불 빠졌으면 휘발유도 1불 빠질까 안 빠질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불보다 안 빠지면 휘발유 가격이 뭔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걸 스팟 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유가로 오늘 제품가를 원재료 투입을 가정해 보고 만든 마진. 그게 이제 스팟 정제 마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래프인데요. 작년 1분기의 정제 마진이 14불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얼마입니까? 제가 3월까지니까 거의 그러니까 거의 추정이 끝난 네. 마진이겠죠. 작년 1분기보다 4불. 이거는 레깅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유가, 오늘 제품가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의 정제 마진 시황은 나이스한 건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요가 뭔가 미국 경기 둔화도 있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둔화 있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낮아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올해 2분기, 3분기 정제 더 마진도 낮아지네요. 조금 전년 동기보다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정제 마진 쪽은 뭐 크게 하락하진 않지만 네. 정년보다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스팟 마진이니 그냥 레깅을 반영한 우리가 실적으로 실적을 구하는 네. 영업이익을 구할 때 쓰는 마진은 낮을 것이다. 그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지금 시점에서도 정유보다는 저희가 화학에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깅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측면도 있고 정의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화학은 그럼 화학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화학적 유가가 낮아지면 제품가가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쁜 시차 효과, 그러니까 납사가 비싼 가격을 투입해서 네. 에틸렌이나 이런 거 만들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납사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분명히 낮아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근데 작년 3월보다 지금 PEPP라고 플라스틱 가격이 네. 안 빠졌다고요. 그럼 역레깅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3년 반 동안에 긴 어떤 불황의 사이클에서 이제 알래스카의 봄처럼 짧지만 네. 그래도 업사이클이 온다는 거는 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 프리뷰 시즌이 됐습니다. 네. 실제 프리뷰 시즌이 됐고 롯데케미칼도 제가 점검을 좀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 작년 3분기에 3천억대 적자를 받고 4분기 때는 2천억대 적자를 봤는데요. 올해 1분기 때도 안타깝게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가격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1,000억 내외일 것 같아요. 네. 제 추정컨대. 그렇다고 보면 많이 준 거고 그러면 이 추세가 맞다면 2분기 때는 영랭이만 아니라면 500억대에서 700억대 적자가 나올 거고 드디어 3분기 때는 BEP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 안에는 흑자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연간 높아질 흑자는 반반이지만 네. 분기 흑자는 나올 분기로는? 겁니다. 전 조심스가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3분기는 왜냐하면 화학에서의 두 번의 호황기가 있는데 계절성이 첫 번째는 춘절. 아, 왜냐하면 네. 춘절 때 뭔가 뭐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고 네. 하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광복절 이후 우리 추석 연휴 전까지. 네. 그러니까 중국의 중추절까지 네. 또 물건을 많이 만들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네. 대비해서 그때 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인형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네. 뭔가 내구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8월, 9월에 제품 가격이 다시 좀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가 아마 다시 BEP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는 업황을 먼저 반영하는 측면이 네. 있으니까 혹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봐도 좋다라고도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또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네, 사람이고 네. 저 차트를 죄송합니다. 잘 못 봐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좀 지금 이따- 올라온 주가도 네. 좀 아직도 이따가 갈 또 길이 주가 멀다. 측면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절대 주가로 LG화학이 한 20% 정도 상승했을 네. 거고요. YTD로. 네. 그러니까 네. 올해 1월 1일 대비해서 네. 현재까지 그게 많이 오른 건가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여전히 의구심이 많이 존재하고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 아직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주식은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좀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그냥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주식가가 연말보다는 연말이 높을 높을 거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는 약간의 컨빅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 상품 가격 중에서 오늘은 구리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렇죠. 예,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센터장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고해성사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제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금가격은 좋을 거라고 했던 거 맞습니다. 기억나실 거고 올해 1등일 거다. 유가는 안 될 것이다라고 네. 봤고 구리가 그다음에 구리는 뭐 중간? 보합 정도일 네. 것 같다 했는데 틀렸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1월 1일 대비해서 지금 런던 LM이라고 해서 런던 네. 메탈 익스체인지 런던 거래소 가격으로 하면 지금 톤당 10,000불이 막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9,000불 초반하던 거니까 한 10% 이상 오른 거고 네. 지금 코맥스라고 그래서 뉴욕 거래소에서는 지금 파운드당 5불이 넘었어요. 네. 네. 근데 1월 달에 4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틀린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왜 지역 상승률이 다를 건가라는 부분이죠. 아, 구리가 정말로 필요했다면 런던 가격도 30% 올라야 되고 뉴욕 가격도 30%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10% 초반에 오르고 30% 올랐을까? 뭐 언론 속에서 이미 기사화 됐지만 네. 지금 관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런던에서 있는 구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대서양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를 하기 전에 산업용 구리, 데이터 센터용 구리, 그리고 지금 미국인 전력 소비나 새로운 어떤 전력 케이블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구리 소비가 보장된 나라는 맞아요. 노후 설비도 교체해야 네. 되고 신규 전력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도매상들은 당연히 구리를 쌀 때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리 제가 갖다 그렇죠? 팔자 이거. 왜냐하면 그죠? 미국이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렇게 전력 기업들 보면 미국의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구리 수요가 올해 내년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 당연히 돈이 있는 도매상들은 당연히 구리를 사고 싶을 거고 네. 그래서 전 세계 구리를 많이 끌고 왔던 거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구리 창고가 거의 이제 많이 90% 이상 꽉 찬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고 있고 아, 구리는 또 이게 쉽게 말하면 금속이기 때문에 저장 능력에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비를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강보합은 맞는데 이제 상승률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 3달간 1월부터 3달간 충분히 30% 상승을 할 정도로 구리를 모아왔다는 점이고 그리고 4월, 5월 중에 혹시 관세 얘기가 나오면 네. 그때부터는 구리를 매수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근데 안타깝게 데이터 센터가 바로 뭐 많이 걸릴 때는 건 아니라서 네. 전력 소비용 구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구리 가격은 강보합은 맞는데 지금보다 상승률은 5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구리는 제가 한번 뭐 분명 이 1분기 틀렸지만 네. 구리 가격이 상승 쪽에 무게를 두르지만 그 폭은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이 여전히 제일 좋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의 상승률이 다시. 더 클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 그것도 참 조심스럽죠. 단기니까. 근데 네. 저는 금 가격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도 구리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구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50% 이상, 60% 가까이 올랐고요. 너무 뜨거운데 이제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정치 구조학적으로 금을 올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채권을 안 사고 싶어 합니다. 네. 러시아, 중국, 인디아 모두가. 근데 비트코인 하기엔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을 더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브릭스 국가들의 중앙 소비의 어떤 중앙 정부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브릭스 국가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금 자체가 갖고 있는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는 어떻게든 좀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라는 건 뭐냐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돈도 당연히 일정 부분이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은 네. 또 계속 수요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하락 시에 어떤 금액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것도 역발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히 종료되거나 휴전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얘기가 그냥 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뭐 어물쩡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광물 협정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을 네.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럽은 계속 더 군사적 지원을 해주려고 네. 하고 있고,
그럼 극단적으로는 미국이 포기하면 유럽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미국이 없으면 전쟁 수용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무기를 100으로 봤을 때 유럽이 65%를 주고 있습니다. 35%가 미국이에요. 단일 국가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측하지 못했던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이 대량으로 인명에 문제가 생기면 정정 불안 때문에 또 금을 찾게 될 겁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퇴직연금 이런 것도 금 ETF로 연동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뭐 금 상승률이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더 중요한 구리와 은은 상승률이 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앞서서는 네. 저희 화학 섹터, 정육 섹터 분석해봤습니다. 배경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